안녕하세요. 파이썬 12회 자료 구조의 종류 2강 부분으로 리스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11회 파이썬 11회로 자료의 종류 1강에서는 문자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로 영상이 준비됐었죠.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파이썬 12회는 문자열의 확장의 연장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리스트, 변수 다음으로 이제 자료의 종류,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때의 방식으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할 때도 변수랑 리스트 개념이 가장 많이, 리스트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변수 중심으로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프로젝트를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변수도 많이 쓰지만 리스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리스트 중심으로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들이 11회에서 파이썬 11호에서 앞 영상에서 설명한 문자열 관련 함수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차원 리스트 부분, 그 다음에 튜플까지 본 영상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이제 관련 함수들로 리스트 관련 함수들로 너무 많아서 본 영상은 리스트 관련 함수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 배우기 전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학생들은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의 자료의 종류를 배웠을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다르게 파이썬은 한 가지의 그 자료만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리스트라는 건 변수와 다르게 변수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 할당을 해서 뭐 정수든 실수든 문자든 저장을 하지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정수만, 뭐 문자만, 실수만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혼합 형태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자료형을 다 믹스해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이 함수들, 다양한 자료형들을 모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변수는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지만 리스트는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갖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나오죠. 리스트명을 중심으로 인덱스 우리말로 하면 첨자. 이 인덱스를 통해서 해당 순서의 값을 수정, 삭제, 변경 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기능이 많다 보니까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본 수업에서는 나가야 할 진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다루질 못해요. 그래서 특히 이 추가적인 이 유튜브 영상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어요. 자, 여러 개의 자료들을 결국에는 뭐 학생에 대한 정보다. 그러면 학번, 이름, 뭐 성적 그렇게 묶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여러 개의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의 묶음으로도 저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름은 문자요. 그죠? 학번도 숫자의 조합이긴 하지만 정수죠. 정수의 조합이긴 하지만 연산을 안 하면 문자열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성적 같은 경우는 연산을 해야 돼서 정수는 실수로 저장을 해야겠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 숫자지만 연산이 필요 없으니까 문자열 형태로 그렇게 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회원가입할 때 들어가는 정보, 뭐 학생들의 경우는 뭐 수강 신청한 과목, 성적, 그쵸? 이런 정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저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 뭐다? 리스트다. 자,
다시 정리한다면 리스트는 다양한 앞에 세 개의 자료형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그쵸 처리하기 위한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게 리스트다. 내가 정수를 저장하겠다, 실수를 저장하겠다, 문자열을 저장하겠다. 이때 메모리 공간 하나만 필요하면 우린 이걸 변수와 리스트의 차이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투플 들어가는데 투플에서는 제가 이제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우리 학생들도 저도 이제 변수와 리스트의 차이점 같이 설명하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같이 변수와 리스트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이해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11회 앞 영상이죠. 문자열 관련 함수와 또 비교해서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또 함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함수들에 대해서도 분명 구별하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리스트는 초기화할 때 변수명이라고도 불러요. 이 리스트명을 좀 구별해서 저는 리스트명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죠. num이라고 했어. 그쵸? 이렇게 num이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을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갖는 리스트 개념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식별자의 이름을 리스트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몇몇 책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냥 변수명 똑같이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을 하나만 이렇게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세트를 이렇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들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이제 식별자로 뭐 변수명, 리스트명 이렇게 저는 구별해서 씁니다. 메모리 공간이 하나면 변수명, 그쵸?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연속해서 할당이 되면 리스트명이라고 부른다. 선언 방법은 초기화하는 방법은 메모리 공간을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방법은 리스트명 다음에 대입연산자 값이 하나면 변수 그쵸? 근데 값이 이렇게 대괄호를 중심으로 자 중요한 건 리스트 선언할 땐 대괄호다. 리스트 선언한 건 대괄호를 가지고 초기화한다. 그 값이 뭐 정수 형태의 묶음의 값이 될 수도 있고 그 실수 형태의 그쵸 이렇게 묶음의 값이 될 수도 있고 문자 형태의 값이 될 수도 있고 묶음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메모리 공간인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서로 다른 그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또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게 뭐다? 리스트다. 이게 파이썬에서 정말 막강하고 중요한 자료 유형,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인덱스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인덱스 부분도 0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것까지. 자, 우리가 리스트가 필요한 이유 중에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변수와 리스트의 차이점을 들어봤을 때 이래서 리스트를 쓰는구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유를 알 수도 있죠.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하나의 값을 선언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 뭐 3개라고 했지만 30개다.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30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로 한다면 하나의 이름의 메모리 공간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연속해서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하고 저장된 값을 뭐 필요에 따라서 뭐 불러올 수도 있고 뭐 연산할 수도 있고 그쵸 수정 삭제 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이 리스트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코드 자체도 간소화하기도 하지만 또 그걸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데이터 값이 뭐 하나다 뭐 2개다 적다 별로 없다 그러면은 뭐 크게 변수나 리스트에 큰 차이점은 없지만 값이 많을수록
그 값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했을 때의 효율성이 최적이다.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를 이용한 이제 값을 그쵸? 저장하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 저장된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이때 함수 들어갑니다.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함수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값을 추가하는 이 함수가 이제 변수에 대한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 대한 할당을 하고 초기 값을 이렇게 대괄호를 중심으로 이 리스트를 초기화했을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값이 저장하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리스트가 초기화의 기본이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메모리 공간 안에 값을 저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초기 값이 없는 상태도 리스트에 대한 초기화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기본이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 나중에 이제 값을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값이 순서대로 10, 그쵸? 20, 30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코드와 같은 결과긴 해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후 처음부터 초기 값을 주는 경우에는 이 코드 한 줄로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메모리 공간만 할당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경우는 당연히 이 함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때도 앞에서 배운 반복문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값을 저장하다 보면 코드가 굳이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 요 한 줄과 여기 네 줄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맨 마지막에 순서대로 하다 보면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값이 추가되는 함수다. 사용 방식은 예제를 통해 이렇게 형식으로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면서 리스트명 점 구분자, 커다란 범위, 작은 범위, 그쵸? 함수명,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메모리 공간에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지금 이 슬라이드는 본 수업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캡처된 이미지예요. 가장 많이 이제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초기 값을 선언하고 이제 출력하는 부분, 초기 값이 없는 상태이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 그쵸? 하는 경우에 대한 출력.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값을 수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리스트는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스트를 이용한 수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이제 매 영상에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우리가 리스트 앞에서 이제 문자열 했고 리스트, 튜플, 세트, 딕셔너리 크게 이렇게 구별해서 자료의 종류가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쭉쭉쭉 설명이 될 텐데 인덱스를 이용한 수정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는데 리스트는 가능하다. 중요하죠. 불가능한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가능한 거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문자열에서는 문자열로 초기 값을 선언한 경우에는 인덱스를 이용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1강 문자열과 관련 함수 제 파이썬 11회 영상에서 관련 함수 문자열 수정을 변경을 위한 함수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이 부분이죠. 문자열 재정의 함수를 배운 이유가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리스트는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를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 딜리트 키보드에도 있는데 그 함수 딜리트라는 단어에 del을 따서 키워드죠. 이거는 함수는 보통 이렇게 가로를 많이 동반을 하지만 가로가 없는 경우는 연산자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써요. 함수는 가로가 있다. 자, 이 연산자를 통해서 리스트 인덱스의 값을 내가 삭제를 한다면 여기가 순서대로 0, 1, 2, 3 그죠? 세 번째 인덱스의 값을 삭제를 해서 출력을 했더니 삭제됐더라. 항상 해당 메모리 공간의 값은 이렇게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삭제하지 않고 하나하나 삭제하려면 인덱스 써야 되잖아. 그쵸?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거 싹 다 전체 삭제하고 싶어 할 때 클리어 됐는지는 항상 프린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꼭 우리 학생들이 리스트 개념 포함해서 꼭 알아야 할 함수는 최소한 추가, 수정, 삭제, 부분 삭제, 전체 삭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항상 요 정도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캡처된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항상 요 정도의 함수는 설명해요. 근데 그 이상은 영상에서 그러니까 본 수업이죠. 본 수업, 대학 수업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가 영상은 사실은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의 내용을 위한 영상이다 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일부 추출하고 싶을 때 우리 문자열에서도 인덱스 썼어요. 똑같은 방식. 변수명이던 것을 리스트명으로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이 시작. 여긴 0번째 첨자 1, 2, 3, 4, 5다 라고 했으면 마지막 인덱스에서 항상 플러스 1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5번째 인덱스까지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문자열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리스트도. 그래서 리스트명하고 가로를 통해 인덱스 시작이 0, 1부터다. 여기 지금 2니까 2라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죠. 그래서 요거 0과 1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 함수를 통해서 출력이 됐죠. 마찬가지 지금 이거는 두 줄로 표현한 건데 한 줄로 표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인덱스를 통해서 부분 출력 0, 1이니까 그쵸? 요 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요번에는 연속해서 출력. 우리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이제 문자열 관련 함수 할 때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한 변수 부분에서 설명했던 거죠.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이것도 리스트에서 쓸 수 있는 연산이다. 그래서 각 메모리 공간에 들어있는 두 개의 값을 한 번에 출력해서 볼 수도 있다. 요번에는 우리 변수할 때 얘기했던 거죠. 문자열 곱하기 숫자는 반복해서 출력. 이것도 리스트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바로 프린트 함수의 값으로 연산 표현식을 해도 되고 이렇게 따로 떼서 해당 변수에 할당을 한 후 그 값을 출력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길이를 구하는 함수, 문자열의 길이 구하듯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이 구하는 함수의 값으로는 리스트명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숫자로 정수 형태의 숫자로 반환을 하죠. 두 줄을 한 줄로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특정 위치라는 거는 원하는 인덱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때 특정 위치에 값을 내가 추가하고 싶다. 그것을 inser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개의 값으로 처리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중간에 싹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죠. 원래 값은 이렇게 세 개인데 중간에 내가 출력해서 봤더니 이렇게 되었더라는 거고, 중간에 어디 인덱스 1, 0, 1인데 이 자리라는 거는 이걸 뭐 대체하는 건 아니고 살짝 위치를 이제 밀려요. 이렇게 사이에 요게 끼어 들어가면 1 인덱스의 자리, 여긴 0번째 인덱스 1 인덱스 자리에 요 키위가 살짝 끼어 들어가면 쭉쭉쭉 밀리죠. 요 자리에 있던 것들이 옆으로 이렇게 밀려갑니다. 그래서 끼워 넣는 값을 중간에 끼워서 추가하는 함수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또 이걸로 끝이 아니죠. 또 이제 우리가 remove 라는 함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 끝값을 삭제하는 함수도 따로 리스트에 있어요. 왜 이런 게 있냐면 리스트는 값이 뭐 10개다 20개다 뭐 이렇게 한정된 값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값들을 한 번에 묶음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끝만 삭제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방금 입력한 값을, 금방 입력한 값을 필요가 없네 라는 상황이 바뀌면 바로 이 함수 하나의 사용으로 쉽게 마지막에 입력된 값이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삭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삭제를 하면 당연히 이 앞에까지만을 이제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결과는 원래 있던 값,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삭제하고 출력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이 맨 마지막에만 삭제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부분 삭제, 우리가 배웠던 부분 삭제, 아까 썼던 그 인덱스를 사용한 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연산자 왜냐하면 가로 없죠. 쓰는 방법이 기본이긴 한데 뭐 굳이 내가 억지로 그쵸 1, 0, 1인 이 바나나를 삭제하고 싶다 해서 이 함수를 썼을 때 결과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에 좀 어긋나긴 하지만 이 함수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 원하는 그쵸 위치에 해당하는 것을 삭제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 말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가 아니라 이건 인덱스를 사용했는데 아예 값이죠. 바나나 뭐 아니면 여기 숫자 같은 경우는 1, 요 값을 삭제하고 싶다. 뭐 3이라는 이 숫자를 삭제하고 싶다. 바나나가 아니라 뭐 오렌지를 삭제하고 싶다. 이렇게 값을 이 중심으로 첫 번째 나오는 값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내가 함수를 remove라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중심으로 그쵸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는 첫 번째 나오는 값이다 보니까 좀 제가 복사해서 붙이기를 잠깐 일시정지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바나나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첫 번째 바나나 일치하는 첫 번째 나오는 값만 삭제를 하다 보니까 요런 결과도 같이 우리 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행해 봤습니다. 그 다음 값의 개수, 값이 이제 엄청 많이 들어간다 라는 전제 하에 이제 일일이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의 개수를 세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함수를 쓰면 좋죠. 그 값이 지금 여기선 사과라고 했습니다. 사과, 두 개 들어있구나. 카운트를 통해서 쉽게 일일이 메모리 공간에 값을 출력한 다음 손으로 세는 게 아니라 눈으로 세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죠. 숫자도 마찬가지.
하나, 둘, 세 개다 라는 거. 사용 방법은 리스트 점 카운트 값, 가로 값. 가로를 통해서 이건 함수구나. 그쵸? 자, 값을 요번에는 메모리 공간에 들어있는 값을 그쵸? 출력을 통해서 봤더니 정렬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그때 입력한 값이 정렬이 안 돼서 보기 불편해. 그럼 정렬해 줘야겠죠. 정렬 소트. 우리 엑셀 같은 데서도 이런 수학 관련된 함수명은 비슷하고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으로 오름차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트입니다. 소트를 통해서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리스트죠. 이 리스트의 값을 소트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이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은 정렬된 그것도 어떻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상태로 출력이 되면서 동시에 메모리 공간의 값도 정렬이 돼서 저장이 돼요. 신기하죠? 오름차순의 반대는 내림차순입니다. 근데 오름차순에 대해서 우리가 디폴트로 오름차순에 대해서 따로 표시를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렇게 아무것도 기본적으로 안 해줘도 오름차순이지만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false라고 표시해주면 돼요. 방향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의 반대인 내림차순은 반드시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디폴트로 빈 공간이 가능하지만 굳이 써주고 싶으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해서 실행했더니 이제 정렬이 된 상태로 쫙 그쵸? 근데 나는 반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 중요한 건 이 sort라는 함수는 이 함수를 실행하면 sort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sort를 실행한 메모리 공간의 값이 정렬된 상태로 다시 재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별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새로 정렬된 상태로 저장하지 않겠다. 그러면 sorted, ed 붙은 이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사용 방법도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굳이 내가 저장하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해야만 새로운 값으로 정렬된 값으로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저장돼서 출력이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이 소트하고자 하는 이 메모리 공간의 값이 절대 변경되지가 않거든요. 처음 그대로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좀 다시 예제를 보면서 설명한다면, 자, 정렬되지 않는 값이죠. 이거를 sorted 그러니까 정렬 그냥 이 sort ed 없는 거 쓰면 이 메모리 공간의 값이 정렬된 상태에서 저장이 된다 그랬어. 그쵸?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정렬된 상태에서. 근데 이건 아니니까. 이거는 정렬된 상태 저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데이터 값을 변경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변경된 상태로 내가 또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방법이 다릅니다. 개념도 저장하냐 안 하냐, 저장하지 않는다, 저장한다. 굉장히 큰 차이이기도 하지만 사용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꼭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거꾸로 저장하는 값의 순서를 반대로 해서 또 저장하는 방법. 이거는 정렬해서 이거하고 이거 구별하셔야 되고 이거하고 이것도 같이 구별하셔야 돼.
salted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심으로 salt는 정렬하다, 그쵸? salt.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대한 정렬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원래 저장된 값을 반대로 내가 저장하고 싶다. 정렬해서 저장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리스트명 점 반대로 이제 저장하겠다. 그쵸?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3, 2, 1, 5, 4 있던 것이 이 함수에 의해서 값이 거꾸로 반대로 정렬해서 저장된 상태입니다. 저장된 상태. 그래서 구별을 sort와 sorted, sort와 salt 하면 소금이죠. sort와 sorted, 그 다음에 sort와 그 다음에 reverse 반대 두 가지 차이점, 세 가지에 대한 각각의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